네, 어젯밤에 메주콩 깨끗이 씻어서 돌 잘 일어서 이렇게 담궈 놨어요. 어젯밤에 담궈 놨으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잘 불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쪄보려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압력솥에다 찌거든요. 압력솥에 찌는데 압력솥에 일단 물을 붓고 일단 채반을 넣어요. 그래서 이것을 삶는 게 아니라 저는 쪄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이 자루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지금 저기 검정 서리태를 쪄가지고 이게 자루가 시커멓게 됐답니다. 물이 들었어요. 여기 이 자루를 제가 이용해서 이거 콩을 좀 쪄 보겠습니다. 이 자루에다가 이렇게 잘 불린 메주콩을 여기다가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압력솥에 이렇게 물 넣고 채반 얹은 다음에 여기다가 자루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구리는 이렇게 좀 뭐 묶어주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접어서 넣어도 되고 이거는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살짝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잠금해주고 이렇게 해서 찌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 올리기 시작하면 한 20분 정도 제가 더 20분 해놓고 20분 정도를 더 끓이겠습니다. 지금 20분 정도 끓이는 거는 불을 좀 약간 줄여주세요. 중약불로 줄여서 너무 약하게 하는 것보다는요, 중약불로 줄여서 한 20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이것을 한 17분 정도 끓는 시점에서 17분 정도 끓였어요. 그리고 제가 불을 끈 다음에 지금 30분 이상을 지금 뜸을 들였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잘 물렀는지. 아직은 많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콩이 노랗고 일단 제가 한번 이렇게 콩을 하나 뜨거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푹 물렀죠. 아주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 맛있다. 이렇게 저는 콩을 좀 더 이게냐면 너무 뜨거울 때 청국장을 안 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식었을 때, 왜냐면 청국장 그 뜨는 온도가 보통 40도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식었을 때 넣는 게 좋지, 너무 뜨거운 거 넣는 거는 잘 안 뜨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얘가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청국장을 여기 바구니에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즙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뭉쳐서 청국장 사이사이에 끼워서 많이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도농도시기 때문에 사실 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논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 농약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집 쓰기가 조금 꺼려져서, 근데 집을 안 넣어도 사실 잘 뜨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이제 집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집을 넣어요. 왜냐면 고초균 더 잘 들어가라고 넣는데 그 제가 그냥 생각에
좀 뭐 약간 찝찝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지푸라기를 구에다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그냥 깔았어요. 바구니에 깔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면보를 이렇게 좀 깔아주고 한번 짚을 깔아준 다음에 저는 이 자루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띄웁니다. 굳이 이걸 쏟지 않고요. 왜냐면 자루가 조금 넓은 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평평하게 콩을, 왜냐면 콩 두께가 너무 두꺼워도 사실은 잘 안 떠요, 가운데가. 그래서 콩을 조금 살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핀 다음에 얘를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면 얘가 이제 콩 띄우기 이제 준비 다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전기 방석 위에다가 이거를 얹어 놓으면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아직 뜨겁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식기를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콩이 이제 어느 정도 식었어요. 따뜻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단 이렇게 면보자기로 일단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기방석에다가 이걸 찔 건데, 띄울 건데, 전기방석에 놓을 때 방석 위에다가 일단 쟁반을 하나 놓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 소쿠리를 포개 놓는답니다. 그리고 그 방석 위에다가 이 온도계를 저는 넣어요. 온도계 놓고 이거를 지금 40도 전후가 제일 좋거든요. 40도 전후로 일단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그 전기 방석은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많이 올렸다가 그 다음에 4단으로 내려요. 4단으로 내리고 온도를 봐가면서 너무 뜨거우면 3단으로 내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4단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40도 전후가 되고요. 이게 하루 정도 지나면 이게 한참 많이 막 뜰 때는 온도가 올라가요. 막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안 좋으니까 그럴 때는 3단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온도 조절을 그렇게 해서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든 40도 전후가 되도록, 그리고 띄울 한참 뜰 때도 너무 많이 50도 넘게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전기방석 위에 갖다 얹겠습니다. 이렇게 전기방석 위에 지금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는 지금 살짝 지금 4단으로 내렸습니다. 충분히 이게 더워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저는 온도계를 이렇게 방석 위에다가 하나 놓고요. 또 하나는 또 이것은 요 위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정확히 재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40도 전후로 가도록 유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위에다가 이불도 덮어주고 일단 충분히 바람 통하지 않도록 제가 이불을 덮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8시간을 띄울 예정입니다. 제가 중간에 점검은 해보겠지만 48 정도 띄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불로 꽁꽁 싸맸습니다. 따뜻하게 보온이 되겠지요. 지금 일단 4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국장을 지금 안 친 지 지금 이틀 되었어요. 이틀 동안 제가 띄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루에 놓은 채로 이렇게 띄웠습니다. 어디 잘 떴나 볼까요? 이렇게 아우고 정말 잘 떴습니다. 아이고 정말 아주 잘 떴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유 어디 이렇게
이게 실 보이시죠? 정말 아주 잘 떴습니다. 아이고, 아주 뭐 실이 그냥 진짜 실이 아주 정말 많이 나도록 잘 떴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에 한 거는 찢지 않고 그냥 생천국으로 그냥 냉동시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뭐 찢지 않아도 청국장 끓여 먹어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주로 먹을 거는 그냥 생천국으로 먹을 거예요. 그게 더 많이 먹어서 제가 그냥 봉지 봉지 담아서 냉동시킬 겁니다. 이렇게 작은 비닐봉지에다가 저는 담아서 네, 청국장 띄운 거를 이렇게 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제는 냉동시켜서 조금씩 덜어 먹으려고요. 근데 제가 냉동시키기 전에 먹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먹냐면요. 이것을 찢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청국장 끓여도 이렇게 찢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떤 청국장 끓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생청국으로 주로 먹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겨자분 그 사다가 제가 개어 놓은 거예요. 겨자분을 왜냐면 한 번에 먹는 양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겨자분을 조금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든 우스다 소스를 이렇게 조금 넣고요. 뭐 양은 뭐 한 작은술도 안 되죠. 그냥 왜냐면 먹는 양에 따라 틀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서 잘 먹어요. 이렇게 섞어 놓고 제가 이거를 이 생천국을 너무 끈적거려 가지고 이렇게 잘 떠지질 않거든요. 이렇게 저는 밥 먹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우스다 소스하고 겨자 섞은 데다가 이렇게 청국장을 이렇게 묻혀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뭐 굳이 우리가 낫또균을 냄새 날까봐 낫또균을 넣어서 먹지 않아도요. 우리나라 바실로스 균에 의해서 발효된 이 청국장도 그렇게 냄새 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식사할 때 같이 먹어요. 이렇게 냄새 안 나거든요. 이렇게 저는 우스다 소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밥 반찬으로 먹고요. 또 이 생천국은 또 제가 야채 샐러드를 할 때 그 위에 토핑으로도 가끔 얹어요. 그냥 토핑으로 얹어도 좋아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노란 콩 삶은 것도 왜 소스 저기 샐러드에 넣어서 같이 섞어 먹잖아요. 뭐 병아리 콩도 먹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걸로 토핑을 얹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청국장 띄워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얼리기 전에 이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이 우스다 소스에다가 이렇게 겨자랑 해서 같이 먹으면요 반찬으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